안녕하세요. 360 컴퍼니의 민석 PD, 에이미 PD입니다. 지난달에 브랜드 리뉴얼 실패 사례 이후 다시 찾아뵙게 되었네요. 오늘은 반대로 브랜드 리뉴얼 성공 사례를 살펴보려고 해요. 네, 지난 시간에는 브랜드 리뉴얼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리뉴얼은 기존 고객을 잃을 리스크를 감수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브랜드 자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고객들을 사로잡은 브랜드들을 살펴보고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엔 브랜드의 로고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봤었죠. 신비적이지 않은 요소는 물론이고 더불어 소비자와의 유대감을 해치는 리뉴얼은 지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에이미 PD님은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지 않고 로고를 정확히 그려낼 수 있는 브랜드가 몇 개나 되실 것 같나요? 글쎄요, 자주 보는 로고가 아니라면 어려울 것 같고 로고를 자주 접하게 되는 브랜드라도 디테일까지 정확하게 그려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쵸?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전반적인 형태나 대략적인 이미지, 컬러 등은 얼추 기억해내겠지만요. 코카콜라를 예로 들어봅시다. 로고 타입의 형태를 정확히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오히려 빨간색, 청량감 있는 이미지, 산타, 북극곰 이런 요소들이 코카콜라라는 브랜드를 이식하기 더 쉽게 만드는 것 같아요. 로고만으로 브랜드를 이식하기보단 이미지가 모이고 모여 하나의 브랜드로 이식되는 느낌? 바로 그거예요. 저번에도 말했듯 브랜드 리뉴얼은 단순히 아름답게 의미 없이 진행되지 않아요. 소비자에게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느끼게 하고 각인된 선입견을 바꾸기 위해 진행되죠. 로고가 결정되고 공개되었다고 해서 브랜드 리뉴얼 끝 하고 끝낼 수가 없어요. 그 이후 새로운 로고와 시스템으로 이미 이전 로고에 익숙해진 소비자를 설득시키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에어비앤비가 브랜드 리뉴얼 이후 슈퍼호스트들의 숙소에 공통적으로 에어비앤비의 굿즈를 배치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맥락인가요? 네, 호스트의 숙소에서 여행을 즐기면서 에어비앤비의 새로운 브랜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브랜드의 색깔을 인식하기가 쉬워지겠죠. 생활 공간에 있는 생활용품에서 새로운 로고를 자주 접하다 보면 전 로고의 익숙함도 빠르게 지울 수 있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토스의 브랜드 리뉴얼 사례가 생각나네요. 로고 공개 이후 다양한 활동들로 소비자들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죠. 브랜드 리뉴얼 과정을 3D 애니메이션으로 풀어낸다던가 3D 아이콘을 사용해 사용자 캐릭터를 정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행운 편지 뽑기나 산타 만나기 같이 단순한 금융 서비스에서 만나기 어려운 소비자 경험까지 실행했고요. 전반적으로 사용자에게 재미를 주는 요소가 많은 느낌? 토스의 새로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 이미지와 잘 맞아떨어지는 행보라고 볼 수 있죠. 시장의 주류를 따라가지 않은 것도 토스의 브랜드 리뉴얼에서 굉장히 큰 성공 요소라고 생각해요. 미니멀리즘이 거대한 트렌드가 되어버린 브랜드 리뉴얼에서 과감하게 3D 심볼을 사용해 로고를 디자인한 것도 차별점이 되었고요. 그렇죠. 롤링스톤, 기아, 버거킹 등 미니멀리즘 트렌드를 따라가는 브랜드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토스는 오히려 더 복잡하고 입체적으로 시각 요소를 고도화했어요. 이런 요소가 처음 사용자에게는 낯설겠지만 로고를 뒷받침하는 탄탄한 브랜드 스토리와 그 이후 소비자 경험 활동들로 잘된 리브랜딩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네요. 네, 토스의 사례에서 넘어가 보자면 디자인 트렌드의 시류를 읽는 것도 좋은 브랜드 리뉴얼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요즘 디지털 환경에선 3D 트렌드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토스와 더불어 레딧이나 안드로이드의 브랜드 리뉴얼만 보더라도 캐릭터의 3D화로 새로운 로고를 발표했죠. 2000년대의 디자인 트렌드라는 인식이 있어 촌스럽고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확실히 플랫한 로고들 사이에 그라데이션이 적용된 로고는 차별화되기 마련인 것 같아요. 두 가지 트렌드 모두 각각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당분간 브랜드 리뉴얼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브랜드 리뉴얼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리뉴얼 이후 소비자 경험을 잘 만들어낸 에어비앤비와 브랜드만의 개성을 찾아낸 토스, 소비자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인상을 주는 3D 그래픽을 사용해 리뉴얼한 레딧과 안드로이드 등의 브랜드를 살펴보았네요. 오늘의 브랜드 리뉴얼 성공 사례들로 얻은 교훈은 크게 세 가지가 있네요. 첫째로, 브랜드 리뉴얼 이후 새롭게 생겨난 브랜드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일관된 브랜드 경험으로 새로운 브랜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 거죠. 로고, 컬러, 시스템, 활용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설득력이 있어야 변화가 납득이 되겠죠. 사업 영역의 확장, 타겟층의 확대 등 브랜드 리뉴얼의 목적을 확실히 정하는 게 좋겠죠. 둘째로 경쟁사와의 차별점이 잘 보이는 디자인이라면 좋겠죠. 브랜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건 그 분야의 언맨 니즈를 공략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니까요. 사용자 경험에서도 시장에서 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주는 브랜드가 경쟁 브랜드들보다 기억에 오래 남기 마련이고요. 마지막으로 디자인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얼마나 유지될 것인지 많은 스터디가 필요하겠죠. 처음에도 말했듯이 기존 소비자층이 확보되어 있는 브랜드의 리뉴얼은 손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도박이나 다름없기에 한 달에 한 번, 반년에 한 번 이렇게 자주 실행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니까요.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는 발전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저번에 살펴본 메이드 for 매드, 존슨앤드존슨, 그레이고스, 이니스프리의 브랜드 리뉴얼 실패 사례에서 이야기했었던 소비자 본딩과 디자인의 가독성, 친밀성 문제, 브랜드들의 획일화된 미니멀리즘 트렌드와 맞닿은 이야기들이네요. 확실히 성공한 사례들을 보니까 저번보다 더 구체적인 팁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번 스터디를 통해 브랜드 리뉴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유익했어요. 상류권 컴퍼니가 진행해온 많은 브랜드 리뉴얼 프로젝트들이 이런 고려사항을 거쳐 진행되었군요. 그럼요. 가장 최근 진행한 카트리 시험연구원부터 대상그룹의 CI, 맥키스 컴퍼니의 선양소주까지 수많은 브랜드들을 리뉴얼해오며 쌓아온 노하우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위 브랜드 리뉴얼 스토리들이 궁금하시다면 360 컴퍼니 사이트에서 자세히 만나보실 수 있으니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이상 360 컴퍼니 민서 PD, 에이미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